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인기입니다. 저는 오늘 3디멘셔널 토폴로지 시뮬레이션 of vertically stacked CFET with 5nm channel width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 향상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집적도 향상을 통해서 소자의 성능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따라 지난 몇십 년간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집적도 향상은 주로 소자 자체의 크기를 줄이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자의 크기가 수나노미터 스케일로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은 소자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집적도 향상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소자를 평면적으로만 집적하는 것이 아닌 적층하는 구조를 통해서 셀 사이즈를 줄여 집적도 향상을 유지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IDM에서 인텔에 의해 보고된 연구에서는 피펫과 인펫을 적층하는 구조를 통해서 CMOS 인버터의 셀 사이즈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에는 3차원 집적 공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3차원 집적 공정에서는 이전의 공정보다 공정의 비용, 복잡성 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아래에 있는 그림은 2020년 IEEE JEDS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코벤터사의 세미코터라는 툴을 사용하여서 적층형 스펫의 공정 에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논문에서는 벌크, 실리콘, 소이, 더블 소이 이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각각 공정 변수 정도에 따른 실패 확률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한다면 공정 개발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도 각 환경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툴의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에 따라 여러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인 토폴로지 시뮬레이션 코드를 제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발표에서는 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토폴로지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정식들을 적용하고 경계들이 만나는 경우를 표현하는 데 장점이 있는 레벨셋 메소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레벨셋 메소드가 아닌 아날리틱한 칼큘레이션을 사용하여서 토폴로지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고 각 계산에서는 물리적인 방정식들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동작들만 고려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토폴로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구조를 티켓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 통합하는 일도 함께 수행하였는데요. 전체적인 티켓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아래 나와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매트릭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토폴로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3차원 공정 에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 단계에서 시각화는 파라뷰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소자 구조에 대해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메쉬를 생성한 뒤 생성한 메쉬를 활용하여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저희가 진행한 공정 에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공정 에뮬레이션은 실리콘과 실리콘 저마늄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애칭과 샬로 트렌치 아이솔레이터를 형성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소스 부분과 연결되는 벌트 파워 레일을 सब스트레이트 부분과 정기적으로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아이솔레이터를 증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벌트 파워 레일을 증착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스페이서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캐비티 애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미 게이트와 스페이서를 증착하였습니다. 이후 증착된 더미 게이트와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활용해서
가운데 부분에 채널을 형성시켜주기 위한 캐비티 해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실리콘 리세스 공정을 진행한 뒤 이너 스페이스의 증착과 해칭을 진행하여 마지막 소자 구조와 같은 구조를 생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핏뱃에 대해서 소스와 드레인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에피탁셜 브루스 공정을 진행하였고, 이후 전체 영역에 대해서 SiO2를 증착한 뒤 CMP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소스 부분과 버리드 파워 레일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는 SiO2를 애칭한 뒤 마지막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소스 핏뱃의 소스 부분과 버리드 파워 레일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과 유사하게 엠펫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스와 드레인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에피탁셜 브루스 공정을 진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엠펫에 있는 소스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편에 있는 버리드 파워 레일과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는 더미 게이트들을 애칭해준 후 하이캐 메테리얼을 증착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핏뱃과 엠펫 각 소자에 대해서 메탈 게이트들을 형성하여서 최종적인 소자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림은 모두 최종적으로 생성된 소자 구조를 각 특징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이제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소자들 중에서 가운데 부분이 채널로 사용된 부분이고, 이제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바이러스로 묶여있는 형태이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록 색깔 저런층으로 분리되어서 각각 양쪽에 있는 버리드 파워 레일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소자는 각각 22나노미터, 5나노미터, 30나노미터의 채널 길이, 폭, 두께를 가지고 핏뱃과 엠펫은 각각 20나노미터가 수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정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소자 구조를 생성하는 일을 완료하였고, 다음으로는 생성된 소자 구조에 대한 티켓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최소한의 구조에 대해서만 티켓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타겟이 되는 구조는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가운데 그림에서 분홍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각 드레인, 게이트, 소스 컨택을 나타내고, 이제 생성된 메쉬는 각각 양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스트레스와 양자 효과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고, 모빌리티 모델은 도핀 디펜던스, 하이 밸런스 시츄에이션, 그리고 이너럴 모빌리티 모델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SRH 리콤비네이션 또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고려가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타겟은 우선 엠펫과 핏뱃 개별 소자에 대한 인풋 특성을 조사했고, 그 이후 믹스드 모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서 적층형 핏뱃에 대한 DC 볼티지 트랜스퍼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핏뱃과 엠펫 각 개별 소자에 대한 인풋 특성을 조사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각 모두 1V의 드레인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각각 70.4mV/디케이드, 60.4mV/디케이드의 섭스렐 스윙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믹스드 모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서 적층형 핏뱃 인버터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고, 이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큐가 굉장히 적게 일어나고 큰 노이즈 마진을 가지는 이상적인 핏뱃 인버터의 특성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까지 완료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벨3 메소드를 활용한 토폴로지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토폴로지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레벨3 메소드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날리틱하게 계산을 통해서 토폴로지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지만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
이제 이런 레벨3 메소드를 적용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이때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간단한 아이소트로픽한 데포지션과 간단한 아이소트로픽한 애칭들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경우나 물리적인 방정식들도 고려할 수 있게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결론과 저희가 이후 계획하고 있는 퓨처워크에 대해 말씀드린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된 3D 토폴로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서 적층형 칩셋에 대한 공정 에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생성된 소자 구조를 티켓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 통합시켜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메쉬를 생성하였고, 이렇게 생성된 메쉬를 사용하여서 성공적으로 티켓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 통합하는 것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퓨처워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3 메소드를 적용하여서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3차원 토폴로지 시뮬레이션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직스들도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인 G디바이스에 통합하는 것 역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